갤러리가 2014년 4월 2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현역 작가들 내가 다 불렀어. 뭐 구본창, 권순평, 김영만, 김대숙, 뭐 김병걸, 김석정, 김하타, 민병헌, 배병우, 오상조, 우종이 쭉 불렀거든요. 그게 요 도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갤러리 문을 열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요 앞에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지가 이제 40년 됐어요. 40년 됐는데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계에 어떤 그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생태계에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은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진계의 그 중심이 사진작가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진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점수를 따서 사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사협에서 작가증을 주면은 그게 작가인 양 이렇게 생각했던 세대가 이제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아마 그런 시대였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냥 사진이라는 것은 취미였어요. 취미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취미였기 때문에 뭐 공모전에 내고 상 받고 뭐 동아리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진하는 모든 방법론이었고 누가 사진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또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게 이제 80년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서부터 한국 사진이 조금 변화가 된 것이 뭐냐면은 사진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이제 재경직에 사진과가 생기기 시작하죠. 뭐 서라벌 예술대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구대학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서울 예술대학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대까지 4년차까지 이제 옮겨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전공자라는 타이틀을 갖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커머셜 쪽으로 주로 빠졌지만 일부가 유학을 가게 돼요. 유학을 가게 돼서 다시 이제 리턴하는 기간이 80년대 하반기서부터 90년대 초반기에 리턴이 돼요. 그러면서 사진이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사진과 다른 사진을 할 수가 있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학 갔다 온 사람들만 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진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속 사진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뭐 사진 수평전이라든가 한국 사진 수평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의 현대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영역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90년대 상황이에요. 90년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계는 좀 양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사진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전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진가들은 많이 생기고 사진을 하러 대학에 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90년대 상황이에요. 90년대에서 아마 2000년대 초까지도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업사진가군이 생기는 거예요. 사진을 판매도 할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판매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이때가. 그게 이제 90년대까지 그렇게 이제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나눠지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0년대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2000년대, 2000년, 2010년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비전공자들의 입장에서
나도 사진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사협 사진이 아닌 나만의 사진을 좀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제공이 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말하자면 아카데미예요. 그게 아카데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전문 사진가들만이 했던 방식을, 싼 가격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카데미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아주 싼 가격에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이제 그 혜택이 돌아간 거죠. 혜택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을 대하는 태도, 또 작업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에 전시 요령,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게 전수가 되는 시기예요.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마추어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아마추어 중심으로 오는데, 이 아마추어 중심이 옛날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트레이닝을 받은 아마추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학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세미 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00년대 넘어들어서 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도 이제 모든 전시들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업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어려운 상황이냐 하면은 제일 큰 문제는 말 그대로 전업은 사진을 판매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장이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잠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잠깐 호황기가 1, 2년 있었어요. 그때는 작품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 역할보다도 차라리 전업을 하는 것이 나한테 맞겠다 해서 전업 작가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 버렸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늘어났는데 그 호황기가 2, 3년도 못 갔어요. 2, 3년도 못 가고 다시 이제 주저앉아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는 전업하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 곳을 잃어버려서 전부 다들 뛰어드는 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해야 되니까는 이 교육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보면 아카데미가 뭐 개인이 하는 데도 많고 뭐 학교도 하는 데도 많고 굉장히 많다는 거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품을 판매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소규모가 될지 뭐 어찌됐든 강의를 해야 돼서 그 강의 수입이 내 생계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입으로 갔어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이게 그 선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호가 바뀌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작품을 해야 되는데 작품은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은. 물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는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딴짓을 하니까는 한국의 작가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한국에 제가 작가를 계속 찾는 사람인데 내 경우는 내가 하는 일, 중요한 일 중에서 매년 홍콩에서 행사하는 소버린에 내가 한국의 노미네이터예요. 노미네이터이기 때문에 한국 작가를 계속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